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추미애를 향해서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추미애가 법사위에 출석해서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발언한 것을 권은희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추미애를 향해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 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과 추미애가 한명숙 무죄를 거론하고 권은희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한명숙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튀어나올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처벌받았으면 입 닫고 가만 살든지 이건 좌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한명숙의 무죄에 대해서 운운하는 민주당과 추미애를 보면서 가히 180석의 위력이라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강주 5.18을 일사부재리 원칙도 깨버리고 김영삼 정권 정치권이 뒤집어 엎은 그날이 자꾸만 오버랩됐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로부터 35년의 구형을 받은 날입니다. 이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운 혐의가 두 가지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2심까지 끝난 재판의 행량이 32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2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한 한명숙이 무죄라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나라가 미친 겁니까? 정치가 미친 겁니까? 법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친 것입니까? 뭔가는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툭 하면 왜 자꾸만 벌어진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기레기 언론들 다 장악했고 행정부 장악했고 사법부 장악했다.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이번 선거 결과를 갖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문재인 지지하면 모두 무죄, 문재인 비판하면 유죄가 된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 조사받을 때하고 어제 경찰 조사받을 때하고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명숙 무죄를 들고 나온 민주당과 추미애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안이라도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좌파들은 단계적으로 프레임 작업을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명숙의 무죄를 들고 나온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1단계로 뉴스타파하고 MBC가 한명숙에게 9억 원을 건넸다는 한만호의 옥중 비망록을 입수했다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 비망록에 한만호가 검찰의 강요에 못 이겨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연기를 살살 피웁니다. 그리고 이에 민주당이 동조를 하면서 민주당 원내 대표인 김태년이가 한명숙 무죄의 근거로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죄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마치 한명숙이가 받지도 않은 뇌물로 징역살인을 한 사법농단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면 한명숙이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심 절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나서서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또 좌파 언론들은 김태년의 말을 그대로 또 보도를 합니다. 결국은 한명숙 무죄에 대한 여론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까지 가세를 하고 논란을 더욱 정폭시킵니다. 한명숙 무죄에 대한 이슈가 찬반으로 갈릴 수 있도록 이슈몰이를 또다시 기레기 언론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진영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좌파들은 프레임 없이 안 합니다. 지금 이 같은 프레임 작업으로 도대체 우파가 몇 번이나 당했는지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프레임을 봐라 좌파 프레임이다. 이거면 뭔 산 보는 거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도 보십시오. JTBC가 운을 살살살 띄우고 여기에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맞장구를 치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결국 이 여론몰이에 김무성과 유승민이 동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에 엄연히 임기 중인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불법 탄핵시키는 자들인데 한명숙의 무죄쯤이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통합당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 또 하고 해야 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좌파들의 프레임을 읽을 줄 모르면 통합당 이 사람 하나예요. 아예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열이나 안 받지. 도대체 같은 패턴으로 통합당이 몇 번을 당하는 겁니까? 4년 동안이나 당하면 됐지. 도대체 몇 년을 더 당하려고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도 모르고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유경준인가는 고춧가루 선수는 4.15 총선 의혹에 대해서 총선 의혹 없다. 사실 어제 한명숙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민주당과 추미애보다 저를 더 열받게 만들었던 유일한 사람, 이번에는 통합당이 아니라 미래 한국당의 유일한 재선 당선자인 정문천이 때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추진 중인 양당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김무성에게 문자를 보낸 게
언론 카메라에 딱 걸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도대체 정운천이가 이런 문자를 김무성에게 왜 보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상당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운천이 김무성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은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해하며 합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아니,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하게 하면 그대로 있어야지. 정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지금 여당의 주문대로 바로 합당하는 것은 스스로 한국당이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내용은 둘째치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김무성한테 보낸 겁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30일 끝나면 6월달부터는 김무성이 국회에 없어요. 21대 국회에 없을 김무성에게 21대 재선 당선자인 정운천이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냅니까? 이 말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유승민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통합당이 장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 한교안 대표 보고 유승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유승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당 뺏기고 대표 팽당하고 앞으로 이제 설 자리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거 지금 김무성과 유승민에게 통합당이 장악됐어요. 안 그러고서야 현재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인 정운천이가 김무성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한교안 대표가 제발 내 말 좀 들었으면 오늘 이 꼬라지도 아니고 선거도 이기고 캐지나 칭칭 났을 텐데. 어휴 답답해. 어휴 답답해. 이런 자들이 통합당과 한국당에 남아있는 한 김무성과 유승민의 그림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무성과 유승민을 잘 보십시오. 벌써부터 자신들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인 태극기 세력을 배척하고 우파 유튜버들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만 없애버리면 자신들은 물론이고 대대선선 국회의원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졸한 생각입니까? 우파 국민들은 경찰에게 멱살 잡히고 헤드락까지 걸려가면서 4.15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좌파들의 고소고발로 압수수색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이 와중에 김무성과 유승민 계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야 뒤지다 말다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파가 매번 좌파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패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좌파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저기는 벌써 한명숙이 무죄를 들고 나오는데 아직도 여기는 공장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밥그릇 생각만 하고 지지고 뻗고 지랄을 하고 있으니 매번 당하는 좌파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방송경에 쓰면 하겠습니까? 수차 알려도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아니면 듣고 있는 척만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듣고 까먹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알려줘도 매번 당하기만 하니까 오히려 손 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통합당에 손을 털었던 겁니다. 앞으로 시청자 한번 보십시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좌파들이 띄운 것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시라고요.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대북 사업이라고 안 하고 남북 철도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같은 거 하나 잘 보셔야 된다고요. 전부 다. 우파들이 좌파의 말잔치에 다 속는 거요. 이런 걸 팍팍 깨뚫어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잘못하면 손상TV에서 또 꼬집게 생겼네. 이러니까 만 노란 딱지고 막 붙이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구독자 안 늘어나게 하고 시청률 안 올라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좌파들은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뿌리고 국민들이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닌 남북 철도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게 샥 세뇌를 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이고 이게 좌파들의 전략이고 좌파들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들하고는 싸우려면 어설프게 싸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배지를 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한다고 수도 없이 외친 겁니다. 대북 지원 사업을 남북 철도 사업이란 말로 바꿔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좌파들을 배지 뗄 각오 안 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정말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좌측을 보나 우측을 보나 답답하기는 똑같습니다. 우측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기 왜 있는지 답답하고 좌측을 보면 이것들이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구나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고 가려면 머리 터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그리고 손상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재밌는 방송 잘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